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카고의 자락인 Art Institute이 대대적인 개조 작업에 들어간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고 두 번째로 큰 박물관인데 바로 옆에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밀레니엄 파크가 있고 그랜드 파크, 레이크 미시간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홀이 있고 미시간 애비뉴를 통해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은 Magnificent Mile, 최고의 쇼핑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카고의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Art Institute 측은 이 박물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시간 애비뉴를 향한 두 개의 사자상. 이 사자상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대로 현 위치를 고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893년부터 현재 위치 111 South Michigan Avenue에 있는 이 미술관은 그동안 여러 번 개조 작업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7개의 빌딩으로 벌려져 있는데 전문 건축회사가 이 형태를 좀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개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rt Institute 개조의 플랜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미술관의 개요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미술관이 설립된 것이 1879년입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 들어선 것은 1893년부터인데 그동안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귀중한 소장품들이 늘어나면서 이 박물관의 건물도 계속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7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좀 규모 없이 너무 벌려져 있다 하는 지역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 형태를 좀 정리하겠다는 것인데 워낙 대규모이고 워낙 귀중품들이 많고 또 워낙 유명한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그 작업이 썩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종 증축을 한 것이 2009년도인데 바로 마든 윙, 유명한 건축가 렌토 피아노의 작품입니다. 수백만 스퀘어 풋이 더 들어섰고 이로써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바로 다음으로 규모가 큰 뮤지엄이 바로 시카고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Art Institute은 미술대학도 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술대학에 우리 한인 학생들 또 유학생들이 많이 재학을 했고 졸업을 해서 우리 한인 사회와도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재건축에 고용이 된 전문 건축회사는 바르셀로나 아키텍트 폼인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20세기의 미술관 스타일은 inward looking, 안으로 내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현대적인 개념, 즉 외향적인 모습으로 그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건축물들이 추가가 되고 기존 건축물들이 재배치 또는 개조가 되고 그리고 예술품 전시의 그 방법도 재고가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7개의 건축물의 주변에는 시카고시가 조례를 통해서 새 건축물에 대한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귀중한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의 보호에 시 행정부도 적극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 박물관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2마리의 사자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당국의 개조 발표 시에도 사자상은 no touch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 개조 작업에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바로 미시간 애비뉴에 있는 사자상이고 그리고 몬로 스트리트에 있는 마든 윙, 그 문들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이 시카고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은 135년 동안이나 서 있는 이 사자상은 1894년도 5월 10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키미스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무게가 2톤이나 나가는 동으로 된 작품입니다. 이 사자상에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자상의 이름은 도전의 자세, stands in an attitude of defiance, 뭐 이런 이름이고, 북쪽에 있는 사자상의 이름은 배회, on the prowl로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의 스포츠 팀이 결승전에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은 이 사자상에다가 그 팀의 유니폼을 입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승리를 기원하게 되는 것인데, 슈퍼볼 때도 그랬고 스탠리컵 파이널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이 사자들의 목에는 상록수 화관이 감겨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이제 장식되는 것이 시카고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이 미술관의 소장품들은 약 30만 점이나 됩니다. 5,000년 동안 계속된 귀중한 예술품들이 소장이 된 것인데 비잔틴 문화 때부터 현대 미술품까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의 작품들이 가장 많은데 이 안에는 모네라든가 르누아르, 고호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방문객 수는 약 180만 명. 이 엄청난 문화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시카고 부자들이 선뜻 큰 돈을 내놓습니다. 2018년도에 최고 캐시 도네이션은 이 재단의 이사인 한 부부가 $5,000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드 멤버의 한 부부는 $2,000만 또 쾌척을 했습니다. 최근 2009년도에 증축이 된 The Modern Wing의 경비는 약 2억 8,300만 달러 정도의 규모입니다. 현 위치는 Art Institute의 세 번째 주소입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로 이 미술관이 파괴가 됐었고 1878년도에 시민들이 다시 재건을 했고 그리고 1893년도에 현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여러 일, 복잡한 일들 제쳐두고 하루쯤 시간을 내서 다운타운으로 가서 미시간 애비뉴도 거닐어 보고 아트 인스티튜트 미술 감상도 하고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음악도 감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귀가 하루쯤 호사를 해도 좋을 만큼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지척에 세계 최고의 예술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밤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지지율 2% 또는 후원자 13만 명 이상으로 조건이 강화돼 10명만이 나서게 됐습니다.
예상대로 빅3로 불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하루 모두 마무리됩니다. 대법원이 어제 중미 이민들의 미국 정착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온 피난처 도시 반대 정책의 전국적 실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늦게 내려진 이 판결로 그동안 남북 국경지대의 여러 주에서 트럼프의 새 정책을 금지시켰던 하급심 재판의 판결은 잠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새 정책은 누구든지 다른 3국을 거쳐서 미국에 망명하려는 사람은 해당 나라에서 먼저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정부가 전자담배에 향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주 안에 전자담배에서 담배향을 제외한 모든 향료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향료 첨가형 전자담배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질환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캔자스주 보건당국은 지난 10일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6번째 폐질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10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대중국 추가 관세를 2주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선의의 제스처, 우리는 오는 10월 1일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한 조치를 10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이유로는 리호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중국이 10월 1일에는 건국 70주년을 축하한다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지불한 경찰 비리 케이스의 보상금이 지난 15년 동안 7억 5,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시카고시는 2004년 이후 시 경찰의 비리로 인한 소송 비용 2억 1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이 밖에 보상금이 추가로 7억 달러가 지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만 3천만 달러입니다.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버크 시의원의 부인이 일리노이주 대법원장이 됩니다. 오랫동안 판사직에 있어온 앤 버크는 화요일 대법원 판사들의 투표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3년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세 번째 여성 대법원장입니다. 에드워드 버크 시의원은 연방검찰에 의해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카고 지역의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북부 지역에 스톰 경보와 침수 경보 등이 내려져 있습니다. 어젯밤 중앙기상대는 시카고 북부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를 내렸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침수 또는 스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흐리고 밤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70도. 내일 오전에 곳에 따라 선더스톰,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고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7도. 토요일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5도. 주일 오전 한때 비 또는 선더스톰, 오후 들어 다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6도입니다.